이번에는 동위원소 치료 후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180 큐리를 진행을 했어요. 2박 3일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방사성 그 요오드 동위원소 치료잖아요. 그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방사능이 나온다고 측정이 돼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 기계를 렌탈을 해다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그 교수님은 이 기계에서 나오는 측정치 그 수치에 크게 이렇게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또 이게 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40일 정도 그 따로 생활을 하다 들어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이 요오드 동위원소 치료를 하고 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일단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는 24시간 극단적인 입덧을 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왜 임신 기간에 보면 입덧할 때 보면 냄새만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잖아요. 딱 그 상태예요. 제가 3월 2일에서 4일까지 치료받고 그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퇴원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죽겠는 거예요. 뭐 냄새만 맡아도 막 한 일주일 정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간에는 일단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워낙 힘드니까 요양병원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따로 뭐 이제 숙소를 잡아 계시거나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수술 끝나고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제 옆방이었나 옆옆방이었나 그때 그 동유연소 끝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 보면은 그 남자분이셨는데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뭐 이렇게 링거도 놔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4일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좀 움직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그렇게까지 힘든가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뭐 아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양병원 안 가고 제주도로 와서 이제 지난번에 있어 보니까 크게 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쐬면서 운동하면서 시원한 이제 신선한 공기 마시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좋더군요. 또 가라앉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그때부터는 괜찮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이 지났어도 식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식사량이 이제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부실해져 가지고 그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몸은 막 이렇게 땡땡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몸은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힘은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산책을 해도 이렇게 이제 신지를 먹으니까 서서히 에너지도 그 몸 컨디션 올라와요. 신지를 다시 먹으니까. 그러나 식사량 부족 또는 식사가 부실해진 거에 따른 그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신체 리듬의 문제, 어떤 체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성적인 충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마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고용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어, 모르겠어요. 저용량의 경우에는 제가 읽었던 후기에는 뭐 이렇게 크게 이거에 대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저용량은 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고용량은 뭐 전혀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체내 잔존에 있는 방사능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관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처음 일주일은 어땠냐면 제 복부나 요 갑상선 주위 요 목 부분에서 측정되는 그 방사능량이 15에서 1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0.3인데 15에서 17이면요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7일이 지나고 오늘이 3월 16일인데 오늘 제가 아까 측정을 했을 때 한 4에서 5 정도 나왔거든요. 기준이 0.3인데 4에서 5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죠. 갑상선이랑 복부가 그래요. 그다음에 손끝이 2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측정해서 올려놓은 자료 제가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0점대로 떨어지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거 자체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때 해경학과 교수님은 일주일 정도는 관계를 갖지 마라. 2주 지나고 나서 2주 정도는 지나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긴 하긴 하던데 임신 기간 그 자료 보면은 강남세브란스에 나온 그런 자료나 다른 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임신 계획이 있으면 남자는 2개월 이상 있다가 여자는 6개월 이상 있다가 그리고 1년 이상 있다가 임신 계획을 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병원마다. 근데 그 다양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이 내용이 2개월, 6개월, 1년이.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 일주일은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은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 의견은 2주 지금도 방사능량이 5에서 7 정도 측정되는 거 봤을 때 2주 이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신 계획은 이제 이러한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2주가 지나도 다른 분들 사례를 보면 방사능 그 수치가 꽤나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이 기간도 좀 저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안전한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2개월, 6개월, 1년 요거를 좀 지켜. 특히 남자가 2개월. 요게 저희가 볼 땐 기본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2개월 이게 뭐 2개월이 가장 안전해지는 이런 기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 후기를 종합할 때 한 달 이후에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 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이후면은 방사능 수치도 0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저용량이면 뭐 더 빨리 떨어질 테니까요. 반감기가 짧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여기서 이제 자유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아이고 혼자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구가 좀 다릅니다. 자유행위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성욕 때문에 자유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희 채널에 자유행위를 매일 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 내가 자유행위를 끊을 수 없는 이유, 뭐 슬기로운 질달생활 이런 영상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유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욕과 성충동 때문만은 아니다.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관계적인 거, 성생리 욕구에 관한 것까지 복합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볼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한 여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신체 컨디션이 막 체력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은 이런 욕구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행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처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동의원서 치료하고 나면 화장실에서 물 2번씩 내리죠. 예. 자, 반드시 이 사정 이후의 과정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물티슈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쉬시다 보면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쉽게 말해서 이제 현자 타임이죠. 그러면 음경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발기가 가라앉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뭘 하시냐면은 화장실 그 좌변기 앉으셔서 소변을 좀 보세요. 소변을 왜 봐야 되냐면 그때 요도 안에 그 처음에 한 번 첫 사정에서 남자의 모든 정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90에서 한 94, 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그 잔존해 있는 그 정액이 그 발기가 가라앉은 이후에 소변을 통해서 요도에 있는 그 정액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바깥으로 외부로 튀지 않게끔 잘 그 변기에 앉아서 좀 볼일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역시도 똑같이 물을 2번을 내리세요. 예, 물을 꼭 2번 내리고 그 정액이 씻겨 나가는 걸 봐야 돼요. 안 씻겨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좀 청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좀 한번 이렇게 쓱 닦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마무리를 할 때는
남성 청결제를 이용하여 뒷마무리를 하는 요런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동유연소 치료 후 이제 성관계, 부부 관계, 자유행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